범죄자들이 흔히 하는 수법이에요. 그런 게.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을 잃을 예정. 그렇죠. 잃을 예정이에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요 와중에 김건희가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왜일까요? KBS. 김건희 16일 검찰 3차 소환 통보 뒤 바로 입원. 3차 소환 통보하고 몇 시간 있다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입원 일정이 잡혔어. 소환 통보가 오니까 하필이면. 이게 가능한가? 자, 그런데 벌써부터 자빠지면 이게 어렵다. 제 고발뉴스가 이 많은 정보를 의존하고 또 도움을 많이 받는 변호사님이 이병철 변호사님이거든요. 네. 이병철 변호사님이 상당히 전문가신데 김건희 이번 일정 너무 빨리 잡았네. 이거 안 될 텐데. 도망 못 갈 텐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일단 이 부분 말씀 듣고 저희 제보 내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잖아요. 그렇죠. 우리 뉴스에서 많이 봐왔잖아요. 휠체어 타고 막. 예, 그럼 이제 검찰청에 나올 때도 그냥 휠체어 타고 또는 들어 누워서. 근데 검찰청 안에 들어가면 말짱해요.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나 그 변호인들이 좀 멍청한 게 들어 누우려면은 너무 빨라요. 이제 지금 김건희 특검이 준비 기간이 한 20일이나 지금 남아 있는데, 그렇죠. 소환이 임박할 때 들어누워야지. 지금 들어누워가지고 뭐 몇 개월간 계속 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겠는데 일견 타당한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근데 이번 아산 병원에 죄송합니다. 초파리 때문에 입원하는 과정에 이런 거를 고려 안 했을까? 왜 이렇게 일찍 입원했을까? 입원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데 어떤 특혜지? 뭐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야. 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요 스포츠투데이 기사가 갑자기 나옵니다. 아는 형님 여 에스더 30년 동안 심한 우울증, 전기경련 치료로 기억력 손실 겪어. 이게 무슨 얘기지? 아,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에스터 박사 개인 이야기가 쭉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우울증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전기 경련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 전기 경련 치료를 통해서 우울증이 개선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전기 경련 치료의 유일무이한 가장 큰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바로 기억력 손실. 기억력 손실이 되는 게 부작용이야. 자, 이제 뭔가 좀 그림이 잡히시죠? 안 잡히는. 아직 안 잡혀요? 네네. 자, 지금 김건희가 소화기 내과로 경유해서 약간 그 거식증 같은 게 왔대. 제가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의사분들의 제보를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 다 보호해 드려야 돼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소화기 내과 쪽으로 입원을 했죠. 섭식 장애 같은 게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언더 40kg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그 경우에 소화기 내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CT 찍고 정밀 진단해서 지금 정신과 건강의학과라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죠. 여기서 지금 협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김건희가 이 여에스더 박사와 교분이 있다 이런 제보예요. 그래서 저 여에스더 박사 쪽으로 지금 확인 요청을 했는데 아직 확인이 안 오고 답신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저거 왔나? 안 오고 있습니다. 한간에 여에스더 박사와 교분이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전화가 안 되길래
메시지를 남겨놓은 상태인데 답 안 올 지금, 것 같은데 그분은. 4시간 네. 정도 지났는데 아직 답신이 네. 안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에스더 박사 쪽에는 반론권을 드린 겁니다. 자, 에스더 박사가 자기 스스로 우울증이 있고 우울증 때문에 이 전기 경련 치료를 받았다라고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할 정도면 아마도 김건희에 대해서도 전기 경련 치료에 대한 정보가 갔을 거로 저는 추정해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우울증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온 건 사실인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내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당히 좀 발작적인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면서 병세가 안 좋아진 건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얘가 김건희가 멀쩡한 데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에 기초해서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이 와중에 약물 치료든 그런 거는 안 한 것 같아요. 제대로. 그러면서 이제 상담 치료 위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아산병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관련된 사람들 쭉 보니까 여에스랑도 관련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 바로 전기 경련 치료를 향후 받을 걸 염두에 두고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의심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제보를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씀인 것 자, 같은데. 전기 경련 치료가 네. 어떤 건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우울증 치료에서 ECT라고 부르는 전기 경련 치료인데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일렉트로 컨버시브 테라피라고 해서 아주 나름대로 꽤 역사가 있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다가 어떻게 하면 전기 자극을 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에스더 박사도 이걸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고 나름대로 치료법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김건희가 이거를 받겠다. 이 치료를 이걸 해달라라고 했을 때 치료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요건 전신 마취 상태에서 전기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쭉 이제 상당히 장기적인 치료를 하는데 문제는 이 기억 상실, 단기 기억력 상실, 한 달에서 3달 안에 회복된다라고 하는데, 뭐 3달, 4달 이렇게 회복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버티다가 내란 특검이 170일, 그리고 김건희가 160일인가 그렇죠. 네. 그러면 계속 침대 축구로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한 달 정도 이를테면 아산병원에서 계속 치료받다가 너 왜 계속 받아? 라고 당연히 이제 소환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전기 경련 치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 안 난다, 기억 안 난다 라고 배째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일단 다른 치료 방법도 많다라고 하면서 이 전기 치료는 받을 수 없도록 우리가 좀 압박을 하는 여론을 만들 필요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견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이견 다른 게 아니라 네네. 범죄자들이 흔히 하는 수법이에요. 그런 게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을 잃을 예정. 그렇죠. 잃을 예정이에요. 네, 근데 그럼 그리고 국가가 이거는 부작용으로 이미 예고가 돼 있는 치료법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럴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범죄를 부인하고 범죄가 기억 안 난다고 해서 범죄자를 처벌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을 겁니다. 특히 김건희는 지은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도 사실은 지금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특검이 본격화되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검찰청에서도 우연히 발견하는 증거들이 막 나올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해관계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김건희한테 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정말 많잖아요. 뭐 마약 관련도 있고 온갖 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할 거예요. 증거가 말할 겁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김건희는 네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수용 생활을 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여러분들 혹시라도 걱정하실까봐 지금 제대로 말씀해 주신 건데, 내란 특검으로 가든, 최상병 특검으로 가든, 김건희 특검으로 가든, 다 김건희가, 마지막에는 다 버티고 있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에서 이미 연리석회 혐의도 상당히 좀 구중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김건희의 반박 진술이 없더라도 사법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과정 협조를 하지 않는 강력한 명분으로서 들이밀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완전히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기 경련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너 정기 경련 치료 받으러 거기 갔지? 라고 계속 우리가 압박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에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완벽하게 아직 크로스 체킹이 안 된 상황입니다만 먼저 여러분들한테 일러 바쳐 드리고 추가 취조해서 여러분들에게 후속 보도 김대식이라는 사람 하겠습니다. 있잖아요. 국회의원, 국힘의 김대식. 부산 국회의원. 네, 김대식. 홍준표 측근이었다는 네.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랬거든요. 한때 공모였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표현을 그대로 쓰면 한때 공모였다고 여기는 사람이 해도 너무한다, 정말. 여태까지도 너무했지만, 뭐 단 한 번이라도 그렇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야 되잖아요. 예? 지 남편이란 사람은 뭐 지지자들이 나 좀 보게 비키라고 그러질 않나. 자기는 또 무슨 뭐 이러질 않나. 네네. 정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때 공모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김대식 주장에 따르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공모는요, 무슨. 네, 참. 김대식 밥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